자, 첫 번째 소식은요. 6.13 지방선거 이후 정말 다양한 정계 개편의 시나리오가 이제 슬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당의 행보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요. 가제는 개편, 정계는 개편. 정계 개편 전망과 분석인데, 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혁신 비대위 준비위원장, 그러니까 비대위가 생긴 것도 아니고 요걸 이제 준비하는 위원장에 이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임명을 했는데, 요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나요? 예. 이거 자체는 큰 의미 없어요. 사람이 워낙 없어서 예. 그냥. 근데 원래 보통 혁신 비대위 준비위원장도 이렇게 따로 임명을 하나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죠. 그죠? 이게 바로 임명하잖아요, 그죠? 예.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당이 부심을 못 갖고 있다 보니까 과정을 하나 더 둔 거죠, 절차를. 그러니까 안상수 의원이 제1야당의 혁신 비대위 준비위원장으로서 대외적인 무게를 가질 만한 정치적 자산을 가진 분이 아쉽게도 아니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무게감이 준비위원장이라니까 지금 준비위원장도 그런 권위가 무게는- 실리면 준비를 잘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자손이시고. 준비라는 게 그렇게 큰 일을 준비할 게 없어요. 위원을 모셔오는 게 제일 큰 위원장하고 일이지. 위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갖고 그 전국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지금 할 수 없이 이걸 그렇죠. 만든 거예요. 바로 비대위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참 깝깝한 게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제 의원들하고 같이 원내로 좀 복귀를 해서 원내대표로의 역할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죠, 이게 지금 한 달째. 국회 마비시켜놓고. 국회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 통일식 정 운영과 또 독단과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후반기 원구성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하고 또 배려함으로써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용을 보면은 사실 전입가경이거든요. 이게 다시 친박이라고 하는 특히 사실 실체도 분명하지 않은 이런 어떤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또 중진은 중진들대로 김성태 대표의 손가락질하고 또 김성태 대표는 김성태 대표대로 당의 그런 어떤 분란 움직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바깥에서 비칠 때는 쟤네들 또 방법 싸움 하는구나. 맞아요. 딱 이렇게 비치게끔 지금 행동이 이루어지니까 좀 답답한 거죠. 메모 논란도 전체 있었고 오늘 보면. 보니까 이제 뭐 종진들이 김성태 의원을 뭐 비난하는 또 그런 또 성명도 내고 그래서 그러니까 보수정당의 초저녁이에요, 지금. 초저녁이 막 가장 어두운 때가 아니에요, 아직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막 해넘어가가지고 시작이죠, 그럼. 예. 이제 밤이 시작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차라리 밤이 시작됐으면 좋겠는데 밤이 오기도 전에 지금 전부 자멸하는 이 모양을 취하고 있으니까 더 문제인데 그러니까 서로 머리끄댕이 잡는 양상이에요, 지금. 이 과정에서 그래도 분명해진 게 있어요. 보수 전체의 전환이라는 게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는 노선 전환이 없으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어떤 형태로든 이 책임지는 인적 청산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결국은 과거에 이제 탄핵 이후에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지고 어떻게 물갈이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물갈이가 힘들어요. 갈물이 다음- 있어야 갈지. 새물이 대기하고 있어야 위에. 이렇게 밑에 물 좀 내려보내면 새물이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지금 새물도 안 보여.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사태는 혁신의 주체 세력이 안 보여요. 그렇죠. 예. 뭐라도 누구라도 저 사람들이 좀 규모를 키우면 혁신이 되겠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세력이 있으면 좋은데 피차간에 어차피 다 혁신 대상인 사람들끼리 서로 남 탓하면서 지금 머리끄댕이 잡는 이런 양상이어서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빨리 원내부터 결집하라고 자꾸 권고하라는 이유가 그래야지만 거기서 뭔가 새로운 뭐가 생길 수가 있지.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네네. 거예요. 네. 하나의 가능성은 여전히 120석 가까이를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하고 그 혁신을 토대로 해서 통합의 구심이 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네네. 두 번째는 이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서로 그냥 난파하는 그 당이 쪼개지는 당뿐만이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의 빅텐트를 새로 치자는 움직임들이 새롭게 대두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아마 이제 각자 도생하면서 지리멸렬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뭐 전 지금
114명을 모두 이제 대상에 올리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여기 이제 인물이 과연 누구냐 해서 우리 저 김병준 전 뭐 국민대 교수도 있고 김항식 황교안 총리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의 이름이 이제 오르락내락 하고 있습니다. 뭐 박형주 교수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아니요, 그건 뭐 일각에서 그냥 하는 예. 이야기고요. 예. 별로 그렇게 무게 있게 안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설전하시면서 문과 고르셨나요? 감사합니다. 문감 올려주셔서. 아니 근데 여기 뭐 유력 인물이 좀 예상되는 인물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뭐 하늘 아래 새로운 인물은 없다고 예, 보고요. 예. 그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는 단호함이 있어서 지난번 임명진 네네네. 그 비대위원장이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을 한번 쇄신한다고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못했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꼴이 다시 안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지 않아요? 그때보다 더 힘들다고는 안 보는 게 왜냐하면 그때보다 더 망했기 때문에 지금. 예.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핵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박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안 하실 텐데 만약 혁신 비대위원장이 되신다면 이제 가정해보죠. 뭘 하시겠어요? 이 지금 자유한국당 보수정당을 혁신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수혁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대전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치와 비전과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노선 전환을 누가 대변하느냐의 그렇죠. 문제예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불가피하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다음 총선이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조금 자유한국당의 희망의 불씨가 보이는 거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유한국당 의원들 전체가 나는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백지위임. 예, 백지위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오든 이 자유한국당의 혁신 비대가 성공하려면 전권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이 전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핵심적으로 새로운 정책 노선을 설정할 당의 강령을 새로 작성할 권한. 두 번째는 당윤리위원회의 권한을 비대위가 다 가져와야 돼요. 그래 인적 혁신이 돼요. 네. 세 번째는 공천권을 다 가져와야 돼요. 공천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략 공천하는 사람을 영입하는 문제까지. 이 세 가지를 다 가져야만 이 당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만약 저보고 혁신위원장 하라 그러면 딱 가서 친박을 19명만 출당시킬 거예요. 19명이요? 20명 되면 교섭단체가 되니까. 아하. 친박 비박을 가릴 거 없이 아니, 그래도 일단 평가를 해서 하면 돼요. 일단 이 완전 구시대의 무능하고 경직된 보수, 반공주의 뭐 이런 거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러면 뭐 완전히 최순실이 다 대통령 짓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충성했던 사람 쳐내야 돼요. 역사의 정의라는 거는 인적 청산이 반드시 동반돼야 돼요. 18명이나 19명 내쫓아야 돼. 그래야지 시민들이 볼 때 좀 시원하게 하네. 그죠? 두 번째는 사람을 영입할 때 공천을 보장 안 하면 영입 못해요. 지금 당 지지율도 낮은데. 그래서 공천권을 다 가져와가지고요. 자유한국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부터 시작해서 영입해서 갖다 꽂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쳐낸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이 또 출마할 거기 때문에 당선이 힘들어. 그런데 말고 좋은데. 근데 새 사람을 데려와야 되고.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 좀 맡으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한 가지 때문에 못해. 당의 정책 노선을 혁신해야 되는데 그거는 날 시키면 정체성을 못 해버린다니까. 그게 안 되고. 그렇겠네. 예, 그 남북 대립이 해소되고 북미 대립이 해소된 한반도.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체제에 맞는 신보수 노선. 이 강령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하려면 무지무지한 정권을 갖지 않으면 세종대왕님을 모셔다 놔도 이 당은 혁신 못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어찌 보면 이 의원들의 합의예요. 우리의 공천 백지위임을 포함해서 모든 권한을 다 드릴 테니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 정도 해야 뭐 했다 싶게 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백날 싸워봤자 진짜 답 없어요.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에게 2020년 총선 공천권까지 주겠다면서 공개 부인에 나섰습니다. 칼을 들이고 내 목부터 쳐라고 하겠습니다. 그 칼은 2020년 총선 공천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는 사람이 없자 내놓은 고육지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당 중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차기 당권에 대한 이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든 혁신을 하든 그와 관계없이 내가 하여튼 당권을 가져서 뭘 하겠다는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서로 총질을 하는 거예요. 이 당은 총선 때까지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야 돼요. 자신의 어떤 권력 욕망에 의해서 추동되는 총질을 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이상 혁신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대표로 지금 나선 분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친문 쪽에는 이해찬, 최재성, 전해철. 그리고 이제 비문. 근데 이분도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 이제 친문으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어쨌든. 신친문. 예. 그래서 이정걸 의원도 이제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어떤 분들이 좀 눈에 띄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친문이냐 신친문이냐 뭐 비문이냐 이렇게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당의 정책 노선을 끌고 나가는 방향이 얼마큼 현재까지 청와대가 표방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싱크로율이 얼마나 되냐. 네네. 두 번째는 청와대 정책실이 이 당의 입장을 고려해서 정책을 조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까지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약하면 거수기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그 두 가지를 보고 아마 당원들이 선택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남북관계 이슈가 워낙 크고 그걸 주도로 해서 가기 때문에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에 대한 문제들이 드러나도 그게 대부분 그냥 이렇게 덮이면서 가는 구조인데, 이게 아마 경제 상황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언론에서 계속 뭐 그런 얘기들 좀 나오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정부 들어와서 썼던 정책들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 이때 이제 당과 청의 관계가 미묘해지는 국면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경우에 이런 그런 긴장이나 마찰이 생길 때 당을 어떤 식으로 컨트롤해서 청와대하고 조율을 잘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원내 이제 구성을 보면은 민주당이 이제 130석인데, 그래서 민평당에서는 좀 연정을 해서 우리한테 내각에 또 좀 참여 좀 해달라고 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추미애 대표가 그거는 뭐 전혀 고려치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한 그런 상황이에요. 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청와대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혼자 결정할 수는 없고, 네네. 또 청와대에서도 혼자 결정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국회 원내에서의 협력을 전제로 해서 내각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는 각내 연정이잖아요. 이게 지금 얘기되는 게. 그래서 이거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활동하고 있는 당대표, 원내대표, 이게 다 합의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추 대표가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 임기 중에는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이거는 아마 어차피 임기 중에는 개각도 없고 지금 그럴 거라고, 이게 하려면 개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자기 임기 중에는 아주 센 입장을 내놓은 게 아닌가 그런 것 같고요. 차기 당대표를 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낼 거예요, 자기 주장을. 근데 지금으로 보면 연정이 불가피하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분은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지금 갈참이라 떨어지는 낙엽에도 몸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럴 때는 새로운 거를 막 자기가 주도하는 거는 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예, 다음 당대표에게 결정권을 넘기는 걸 수도 있죠. 그 표현 방식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추 대표는 무슨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얘기한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민평당이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저기하고 우리가 그 연정하고 심플하게 생각하면 지난 선거 때도 좀 그렇고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죠. 추 대표를 속 좁은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뭐 그분도 나름 신무 원료가 있는 분이라 우리가 또 일단 깔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거고, 차기 당대표 후보로 나오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연정의 우호적인 쪽으로 입장을 정할 거예요. 그럼 이제 저기 민주평화당에서 뭐 입각도 뭐 입각 못할 거 없죠. 거기 추천하는 사람을 받으면 되죠. 만약에 연정을 한다 그러면 내각에 몇 자리를 요구하니까. 몇 자리까지야 설마. 그 연정 파트너에 대해서는 대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민평당이 자기가 급해서 연정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금을 부를 수는 그렇죠. 없어. 세게 부르지는 못해. 세게 부르지는 못해도 적어도
교섭단체 수준에 당하고 정의당까지 지금 같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연정을 하면 세 당이 같이 해야죠. 연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민주평화당에서는 살 길이 생기는 거죠. 살 길은 아니고 뭔 살 길. 총선 때까지 그래도 지난번에 국민들이 많이 뽑아준 그 보답을 할 수 근데 있는 거지. 연정을 한다는 거는 총선 앞두고서는 분명히 이제 합당 얘기가 나오게 돼 있고 총선 앞두고 지금 현재와 같은 여건 하에서는 민주평화당이 호남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렵다는 자체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당에서 결정하는 문제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청와대가 간섭할 문제는 아니고. 그것까지 바라보면서 지금 연정을 네네네. 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뭐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회개하는 시간에도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제 넘어 사례긴 밭. 언제 갈려 하나니. 자, 첫 번째 소식은요. 6.13 지방선거 이후 정말 다양한 정계 개편의 시나리오가 이제 슬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행보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요. 가제는 개편, 정계는 개편. 정계 개편 전문가 분석인데, 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혁신 비대위 준비위원장, 그러니까 비대위가 생긴 것도 아니고 요건 이제 준비하는 위원장이 이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임명을 했는데, 요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나요? 예. 이거 자체로 큰 의미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워낙 없어서 예. 그냥. 근데 원래 보통 혁신 비대위 준비위원장도 이렇게 따로 임명을 하나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죠. 그죠? 이게 바로 임명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당이 부심을 못 갖고 있다 보니까 과정을 하나 더 준 거죠, 절차를. 그러니까 안상수 의원이 제1야당의 혁신 비대위 준비위원장으로서 대외적인 무게를 가질 만한 정치적 자산을 가진 분이 아쉽게도 아니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무게감이 준비위원장이라니까 지금 준비위원장도 그런 권위가 무게는- 그 실리면 무게는 준비를 잘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자손이시고. 준비라는 게 그렇게 큰 일을 준비할 게 없어요. 위원을 모셔오는 게 제일 큰 위원장과 일이지. 위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갖고 그 전국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지금 할 수 없이 이걸 그렇죠. 만든 거예요. 바로 비대위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참 깝깝한 게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제 의원들하고 같이 원내로 좀 복귀를 해서 원내대표로의 역할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한 달째. 국회 마비시켜놓고. 국회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 통행식 정 운영과 또 독단과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후반기 원구성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하고 또 배려함으로써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용을 보면은 사실 점입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친박이라고 하는 특히 사실 실체도 그 분명하지 않은 이런 어떤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또 중진은 중진들대로 김성태 대표의 손가락질하고 또 김성태 대표는 김성태 대표대로 당의 그런 어떤 분란 움직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바깥에서 비칠 때는 아 쟤네들 또 밥그릇 싸움 하는구나. 맞아요. 딱 이렇게 비치게끔 지금 행동이 이루어지니까 좀 답답한 거죠. 메모 논란도 있었고 오늘 보면. 보니까 이제 뭐 종진들이 김성태 의원을 뭐 비난하는 또 그런 또 성명도 내고 그래서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초저녁이에요, 지금. 추전력이 막 가장 어두운 때가 아니에요. 아직. 부심이 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네네. 두 번째는 이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서로 그냥 난파하는 그 당이 쪼개지는 당뿐만이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의 빅텐트를 새로 치자는 움직임들이 새롭게 대두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아마 이제 각자 도생하면서 지리멸렬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 그래서 이제 그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뭐 현직 의원 114명을 모두 이제 대상에 올리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여기 이제 인물이 과연 누구냐 해서 우리 저 김병준 전 뭐 국민대 교수도 있고 김항식 황교안 총리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의 이름이 이제 오르락내락 하고 있습니다. 뭐 박형규 교수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아니요, 그건 뭐 일각에서 그냥 하는 예. 이야기고요. 예. 별로 그렇게 무게 있게 안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설정하시면서 문과고 오셨나요?
감사합니다. 문건 올려주셔서. 아니 근데 여기 뭐 유력 인물이 좀 예상되는 인물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뭐 하늘 아래 새로운 인물은 없다고 예, 보고요. 예. 그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는 단호함이 있어서 지난번 임명진 네네네. 그 비대위원장이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을 한번 쇄신한다고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못했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꼴이 다시 안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지 않아요? 그때보다 더 힘들다고는 안 보는 게 왜냐하면 그때보다 더 망했기 때문에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핵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박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안 하실 텐데 만약 혁신 비대위원장이 되신다면 이제 가정해보죠. 뭘 하시겠어요? 이 지금 자유한국당 보수정당을 혁신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수 혁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대전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치와 비전과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노선 전환을 누가 대변하느냐. 그렇죠.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불가피하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다음 총선이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조금 자유한국당의 희망의 불씨가 보이는 거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유한국당 의원들 전체가 나는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백지위임. 예, 백지위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오든 이 자유한국당의 혁신 비대가 성공하려면 전권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이 전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핵심적으로 새로운 정책 노선을 설정할 당의 강령을 새로 작성할 권한. 두 번째는 당윤리위원회의 권한을 비대위가 다 가져와야 돼요. 그래 인적 혁신이 돼요. 네. 세 번째는 공천권을 다 가져와야 돼요. 공천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략 공천하는 사람을 영입하는 문제까지. 이 세 가지를 다 가져야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막 해넘어가가지고 시작이죠, 그럼. 예. 이제 밤이 시작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차라리 밤이 시작됐으면 좋겠는데 밤이 오기도 전에 지금 전부 자멸하는 이 모양을 취하고 있으니까 더 문제인데 그러니까 서로 머리끄댕이 잡는 양상이에요 지금. 이 과정에서 그래도 분명해진 게 있어요. 보수 전체의 전환이라는 게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는 노선 전환이 없으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어떤 형태로든 이 책임지는 인적 청산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결국은 과거에 이제 탄핵 이후에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지고 어떻게 물갈이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물갈이가 힘들어요. 갈물이 다음- 있어야 갈지. 새물이 대기하고 있어야 위에 이렇게 밑에 물 좀 내려보내면 새물이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지금 새물도 안 보여.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사태는 혁신의 주체 세력이 안 보여요. 그렇죠. 예. 뭐라도 누구라도 저 사람들이 좀 규모를 키우면 혁신이 되겠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세력이 있으면 좋은데 피차간에 어차피 다 혁신 대상인 사람들끼리 서로 남 탓하면서 지금 머리끄댕이 잡는 이런 양상이어서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빨리 원내부터 결집하라고 자꾸 권고하는 이유가 그래야지만 거기서 뭔가 새로운 뭐가 생길 수가 있지.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네네. 거예요. 네. 하나의 가능성은 여전히 120석 가까이를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하고 그 혁신을 토대로 해서 통합의